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지 않은지 봐야 돼요. 너무 또 친하면 안 돼요. 너무 친하면 안 돼요. 그런 사연도 막 온 게 좀 있었거든요. 그죠? 세포 언니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세포 언니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부부 상담사로서 이제 활동도 하시지만 사실은 네. 이제 저희 채널에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혼인 분들이 네.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고 네. 저도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네. 맞아 결혼 잘해야 되지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결혼 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따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뭘 좀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조언을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부부 상담도 하지만 네. 예비 커플 또 연애 상담도 연애 상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 봐야 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경제적인 능력 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 네. 그거가 거의 1순위인가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남녀 비율로 같냐고요?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네. 취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결혼할 때 돼가지고 집에서 신부 수업하면 어머 참하다 그랬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네. 집에서 신부 수업하면 미쳤나 봐. 그래요. 놀고 먹는구나. 네. 시집 못 가겠다. 요즘엔 그 단어가 없어졌네. 진짜. 그렇죠. 거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걔는 결혼할 생각이 없나 봐. 걔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남성분들 마인드도 혼자 벌어서 우리가 함께 집을 살 수나 있겠어? 네.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게 전문직이든 전문직이 아니든 관계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함께 돈 벌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분들도 그런 분을 원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이 좋아야 되고 네. 내가 아기를 낳고 쉬어도 괜찮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진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괜찮아서 내가 일은 하지만 쉴려면 쉴 수도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내가 그런 분들을 선택할 원하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럼 반대로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들도 젊은 분들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저 때랑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당연히 일을 오래 해줄 사람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런 거예요. 일 안 해도 돼. 너 쉬어. 그런 남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요즘에는. 남자분들 그러지 않죠. 이제는 실력 안 해요. 네. 어떤 남자분은 이제 전문직이신데 네. 여자친구를 전문직을 만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는 네가 좋은 이유가 네가 평생 일할 수 있어서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약간 반 농담조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진지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지하구나. 네. 여자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근데 그거 자기는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돈 벌 테니까 뭐 집안일 해줘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다면 반대로 그런 그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이제 가사든 뭐든 이런 것들도 남자들도 이제 당연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거죠. 네. 남자분들도 집안일도 내가 같이 할게. 육아도 물론 나도 참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대신 평생 일해줘. 이런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육아도 네가 하고 집안일도 네가 하고 돈도 벌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혼자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외벌이를 하면 집안일은 네가 다 해야 돼라고 네. 얘기하시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안일 하시는 아내분들이 네.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를? 굉장히. 왜 어떤 의미에서? 너무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돈 버는 일보다 사실은 집안일이 더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특히 애 키울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집안일은 프랑스에 금문교가 있어요. 네. 금문교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금으로 칠해져 있는 달이에요. 네. 프랑스에 있는 달인데 네. 그건 1월 1일부터 금으로 칠하기 진짜 금으로 칠해요. 12월 31일 날 저쪽 끝이 끝나요. 네. 그럼 1월 1일 날 다시 칠하죠. 네. 그래서 집안일은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금문교를 칠하는 일과 같다라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네.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어질러지면 다시 치우고 다시 또 어지르고 다시 시작하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집안일이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고 와도 집에 오면 다시 집안일을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게 아내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또 남자들은 또 내가 외벌이면 나는 일하고 좀 뭔가 분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들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되게 어렵구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남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내분들이.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경제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1순위라는 건 이제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네. 2순위가 그럼 막 달라지겠죠. 그러면 2순위는 여러 가지. 요즘에 2순위는... 여자분들도 외모 많이 본다고 하시던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외모 결혼에 있어서는 경제력이고요. 그다음에 외모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외모가 통과가 안 되면 경제력을 보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선 통과가 돼야 영순이네? 경제력을 영순이죠. 외모가 영순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외모가 워낙들 좋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좀 관리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너무 좋죠. 요즘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얼굴도 쬐끔해지고. 관리를 진짜 키도 커지고.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분들은? 피부과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하게 요즘 많이 비비크림 바르시고 막.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모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누구 뭐 소개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외모가 되고 성격을 보신다는 거죠. 성격만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성격 차이나 이런 것들은 트라우마를 이제 고치면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나쁘다라고 말할 만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라도 결혼을 하면 충분히 그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좋은 분들을 굳이 막 찾아서 막 다른 걸 포기해가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막 성격이 최고야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성격 좋은 게 최고야. 근데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격은 좋다 나쁘다가 되게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성격이 좋다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기준이잖아요. 성격이 잘 맞고 안 맞고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격이 좋다라는 기준을 누가 잡아서 너한테 성격이 좋을 거야. 맞아. 살아봐. 이런 사람 없어. 그건 살아보니 이거는 영 아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다워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거는 마초 기질이 너무 심각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알뜰해서 결혼했는데 스크루지 같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뻐서 결혼했더니 공주병이 심각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좀 명확한 거는 좀 경제력 그리고 외모.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이제 시부모들의 부모와의 문제, 관계를 부모 관계 봐야 되겠죠.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분들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지 않은지 봐야 돼요. 너무 또 친하면 안 돼요. 너무 친하면 안 돼요. 그런 사연도 막 온 게 좀 있었거든요. 그죠.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아들 뭐하니 영화 봐. 몇 시까지 보고 몇 시까지 올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밥은 먹었니? 뭐 먹었어? 여자친구랑 뭐해? 뭐 딸한테도 엄마나 아빠가 전화와서 뭐해? 남자친구랑 손잡으면 안 돼. 뭐 이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죠? 성인의 행동은 성인이 책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거는 그 전에 가르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시시각각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하루에 뭐 3-4번씩 데이트한 전화가 온다. 그 정도면 좀 심각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가족이 너무 화목해가지고 한 달에 막 가족 행사가 막 3-4번씩 있는 집안은요? 이런 거 하면 좀 위험한 거예요? 결혼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을 거라면 결혼해서 반대합니다. 결혼에 3-4번 같이 가자. 오히려 같이 가자. 무조건 헤어져야 돼. 헤어지셔야 돼요. 아니 너무 화목한 집안이 오히려 안 좋은 거는 그게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만약에 저랑 A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저랑 A랑 가족이 돼야 되는데 제가 A 가족에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족이 너무 화목해서 A가 제 가족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저랑 A랑 가족이 또 다른 가족으로 분리되는 거지. 어떻게 가족이 합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이 분화가 돼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게 목표가 돼야지. 내 가족으로 들어가거나 그의 가족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사고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요거 개선의 여지 없습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까? 제가 그런 시부모 시댁 문제, 친정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분화시켰어요. 근데 그걸 수용하시는 분은 분화가 돼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아기도 생겨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아기 사진 보내오시고 대표님 때문에 아기가 생겼고 둘째가 생겼고 이렇게 오세요. 분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근데 우리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끝내 이러시는 분들은 결국은 끝나요. 사실은 성격 차이 문제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게 훨씬 되게 큰 문제네요. 생각보다. 훨씬 가족과 문제입니다. 분리를 하려는 네. 의지가 아예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되게 조심해서 처음부터 딱 그냥 선을 그어야 된다. 제 내담자분 중에 얼마 전에 남편하고 헤어지신 분이 있는데 네. 엄마한테 먹는 반찬까지 다 물어보시는 분. 결국은 헤어지셨어요. 네. 그건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력이 너무너무 좋은 남자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아내분이 딱 선을 그었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뭐 여자분들도 뭐 너무 가족이 또 친한데 그런데 이제 사위가 아빠한테. 거의 대릴 사위급으로 막 들어가 버리게 되는. 어느 순간 우리 집에 막 장인 장모님 다 와 계시고, 네, 계속 와 있고, 막 이런 것도 힘들다고 하는 것들 많더라고 요즘에. 예전에는 시어머님과 며느리 갈등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장서 갈등, 사위와 뭐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좀 피해야 되는 것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은 꼭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성격적으로든 뭐든지 좀 유독 이런 거 좀 챙겨라. 저는 결혼의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목적보다는 함께 행복해지는 목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성실한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근태가 확실한 사람, 그리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 꼬박꼬박 늦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말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근데 그 존중이 막 무조건 착하게 하는 사람 말고요. 자기 것도 명확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 태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외모가 통과돼야. 네. 영순이 통과되고. 영순이 통과되고. 본인들에 따라서. 그럼 외모를 너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모만 막 엄청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일 것 같아요. 외모만 보는 사람도 있고 외모도 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할 만한 남자 여자가 없다. 그래서 보면은 뭐 외모도 막 이만큼이고 경제력도 막 이만큼이고, 왜 이거 다 맞춰 보니까 상위 0.1%를 막 찾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럼 결혼 못 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외모라는 거는 저희가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외모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모라는 것은, 예쁘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 눈에, 제가 항상 소지섭이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방송 얘기하지만 제 눈에 소지섭이 제일 잘생겼다는데 제 친한 동생이 언니는 이상하게 생긴 남자 좋아한다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소지섭이 안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거는 내 눈에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신들이 예선을 정해놓고 만나시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보는 거는 예선은 알아서들 통과시키시고 그다음에 성실하신 거, 시간 약속 잘 지키신지,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나만 존중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가졌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결혼 전에는 이런 걸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여자분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내 남자친구는 좀 이게 별론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혼하고는 되게 장점으로 바뀌는. 꼭 집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진짜 외워갖고 왔어요. 뭐냐면, 남자친구가 돈을 잘 안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데 그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가 막 백 사주고 막 비싼 거 사주고 비싼 옷 입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남자분들 결혼하면 속썩여요. 계속 자기 거 명품 사고, 여자친구도 계속 비싼, 결혼하면 마이너스가 8천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셨거든요. 이 돈 어디서 쓴 거야? 네 샤넬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 습관을 절대 결혼해서 줄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혼 전에는 막 나한테 사주고 막 돈 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소비 습관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잘 따지고 뭐 데이트 통장 하자고 너무 반반하는 남자는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잘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해서도 잘 모아 쓰자 이렇게 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도 우리 너무 비싼 거 먹지 말고 좀 아껴서 먹고 적당한 거 쓰자, 소비도 적당히 하자. 이런 남자가 결혼해서도 집도 빨리 사고 그다음에 건물도 빨리 사고 애들 공부도 잘 시키고 결혼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바람도 안 펴요. 왜? 돈이 아까워서. 바람이 공짜가 아니다. 그럼요. 오늘 꼭 배우셔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바람 피면 돈 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약간 착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내 집 마련하고 이럴 분들이 많거든요. 성실하시다면서요,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좋은 배우자감인 거죠. 그럼요. 남자도 여자도. 그럼요.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분도 좀 돈 좀 안 쓰려고 하고 좀 이렇게 착실하게 하려는 맞아요. 분을 만나야겠죠. 제가 여자분들을 볼 때는 남자분들이 연애할 네. 때 여자분들 잘 예쁘게 꾸미고 명품으로 꾸민 분들 좋아하시는데 그런 분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결혼하면 그 소비 습관을 못 버려요. 그리고 명품을 막 치렁치렁 하신 분들은 자기의 가치를 명품에 두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사람의 가치는 본인한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신의 가치를 물품에다 주시는 분들은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아니 뭐 재벌 딸이어서 네. 살 게 그거밖에 없어. 자기 소비가 네. 있는 사람 좀 써줘야 우리 같은 사람도 돈을 네. 버니까요. 그런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분들 너무 꾸미고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털털하게 네. 꾸미시는 여성분들이 훨씬 결혼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뭔가 싶어요. 이 소비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의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존감이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됩니까? 혹시 결혼하고 나서 그럼요. 해결돼요? 당연하죠. 그럼 요즘에 그 결혼 준비할 때 네. 반반 요즘에 많이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헤어지실 때 네. 항상 돈 나누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세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결혼할 때 내가 더 해왔다 덜 해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네.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네. 반반해서 남자가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왜 남자는 집 해오고 여자는 혼수 몇천 해가고 이래요. 집이 요즘 얼마 비싼데 네. 그죠? 그래서 똑같이 반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딱 정확하게 해서 함께 시작하는 게 사실 덜 힘들고 남자라고 돈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도 늦게 시작하는데 그렇죠. 다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 아들 낳은 부모는 무슨 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고 반반 나눠서 함께 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쏠려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 힘을 합칠 수 있고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이게 계산해서 반반이 아니고 서로 함께 돕는다는 의미에서 반반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반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반이라는 게 꼭 뭐 5.5, 4.5 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결혼 생활을 좀 길게 좀 잘 지낼 수 있는데 도움이 실제로 된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재산을 얼마 대 얼마 한 걸로 결혼 생활을 오래 가고 안 오래 가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헤어질 때 문제고요. 네. 그거는 서로 더 많은 쪽이 더 내도 저는 관계 없다고 네.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걸 너무 계산해서 하면은 사실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반반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더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고 네. 그러면 헤어질 때 더 낸 사람이 더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계산의 문제고 사실은 힘들지 않게 서로 네. 도와주는 의미에서의 어떤 반반이지 그게 네. 계산적인 의미에서 반반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또 워낙 또 그 남자 여자 막 이렇게 반반하는 것들이 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내 거 네 거 막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결혼 맞아요. 생활이 되는 건데. 그럼요. 이제 요즘엔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다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네, 문화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산적인 반반이 아닌 네. 서로 힘을 합치자의 반반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부부 상담도 하시고 연애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뭔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사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뭐 썸을 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뭐 아직은 뭐 없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결국에는 결혼할 만한 좋은 사람을 찾고 만나서 잘 유지해서 쭉 행복하게 살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남은 인생의 큰 목표일 수 있잖아요. 이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 눈도 좀 길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훈련이나 연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좀 좋은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요즘 결혼의 형태를 제가 보면 네.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하고 네. 또는 어떤 남자분들 또 돈 많은 여자 만나려고 네. 하거나 네.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이제 제 나이가 나오는데 네. 넘게 살아보니 사실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되게 잘 사는 거 아니고요. 가방끈이 길다 그래서 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인성이 좋은가가 이 사람의 긴 인생을 더
풍부하고 또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열성을 다해 다하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 찾지 말고 지금 당장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성실한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경제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력을 다 갖춘 사람이 경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찌 보면 경제력에 속하기도 한다. 자, 결혼 생활의 경제력은 정말 필수고요. 네. 결혼해서 돈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긴 좋죠. 예,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많이 보시면서 부자 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송 보시면서 부자가 돼가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돈이 많으니까 그걸 내가 같이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말고 이게 좀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 부자가 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가장 거죠. 좋은 길이죠. 그게. 네, 나의 효능감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부부 상담 전문가이신 세포 언니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해답을 좀 주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아주 잘해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좀 직설적이면서도 또 도움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